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저번에 실시간을 하는데 뉴비분께서 부탁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자, 무기마다 최고의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고인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이제 관심이 없을 만한 영상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뉴비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분이 보시더라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먼저 나이트폴입니다. 뭐 속성 나이트폴들도 있고 일반 나이트폴도 있지만 그냥 나이트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턴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 추천 조합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조합입니다. 저건 한 3년 전쯤에 그러니까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추천하던 조합이고 지금은 스턴니들이나 데들리 로즈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죽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 부관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다른 부관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쓰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나이트폴과 사용하지 않는 부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관을 사용하게 될까요? 자,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필리파입니다. 스턴을 사용하는 부관 중에서 필리파를 쓰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자, 이 1비전 헤비 저지먼트가 적의 슈퍼하머가 파괴됐을 때 한 번 더 기절을 걸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스킬과 비전 스킬 두 개를 활용해서 스턴을 걸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티키예요. 스턴 무기를 쓰는데 티키를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티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대신 이 잠룡 심결, 사비전을 빠르게 오픈을 하셔야지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무기는 데몰리션입니다. 역시나 추천 조합을 보면 이렇게 나즈리엘과 필리파 사실 둘 다 스턴 부관입니다. 그런데 데몰리션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에어와 스턴 그리고 브레이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데몰리션은 에어 무기예요. 스턴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추천 조합은 거의 뭐 함정에 가깝습니다. 함정. 그러니까 이 추천 조합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데몰리션 쓸 때 어떤 에어 부관이 효율적일까요? 에어 부관은 뭐 크게 4명이 있어요. 이렇게 기간틱과 그리고 이렇게 파두 그리고 레이디 그레이.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엊그제 나온 이렇게 슬레인도 에어 부관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레인을 조금 사용해 본 결과 데몰과 사용한다면 이 슬레인 신규 부관이죠. 이 슬레인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는 당연히 파두가 되겠죠. 물론 기간틱과 레이디 그레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속성 공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둔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에어 무기인 데몰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는 이렇게 파두와 그리고 신규 부관인 슬레인이 제일 효율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은 듀얼리스트입니다. 역시나 에어 무기고요. 추천 조합에는 기간틱과 나즈리엘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나즈리엘은 빠지는 곳이 없네요. 업데이트는 언제 하려는지 3년 전 그대로의 추천 조합입니다. 이러니까 게임이 흥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업데이트가 없어요. 자, 방금 보여드린 무기인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면은 상태 이상을 걸어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에어 부관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부관과 조합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요. 그만큼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대신에 그냥 에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파두와 그리고 슬레인이 에어 부관 중에서는 효과가 제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듀얼 같은 경우에는 체이싱이라는 스킬을 이용해서 약화를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기 듀얼을 이용해서 둔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레이디 그레이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지 에어만 놓고 보자면 파두와 슬레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크러셔입니다. 본크러셔 같은 경우에는 다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죠. 다운, 에어, 그리고 상태 약화, 스턴까지 있는데 추천 조합을 보면 이렇게 투맨 라스트와 그리고 루신다를 추천합니다. 자, 루신다는 석화를 걸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조합에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크러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네, 10지역이 나오면서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무기예요. 다운 무기 중에선 딜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운 구간 중에서는 얻기 쉬운 게 아케인과 그리고 투맨라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케인보다는 투맨라스트가 아무래도 다운 무기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 앵클 커터가 있기 때문에 앵클 커터는 시간이 지나면 네, 발동되는 비전 스킬입니다. 그래서 다운 게이지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다운 구간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니키입니다. 어떤 다운 무기든 간에 니키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비전을 네, 빠르게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대신에 요즘에는 다운 무기와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게 바로 티키입니다. 티키와 니키 이렇게 세트 옵션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티키의 스킬 중에서도 이렇게 다운 비전 스킬이 있고요. 그리고 귀살 맹호장을 통해서 네, 모든 상태 이상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티키니키를 다운 장비들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미룬입니다. 자, 정말 애매한 무기예요. 네, 스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애매한 무기인데, 여기 보시면 추천 조합은 네, 역시나 네, 나즈리엘이 또 들어가 있죠. 네, 스턴 부관들이고요. 그리고 카렌 같은 경우에는 스턴 부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관인데 역시나 두 명 다 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데미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나이트폴처럼 네, 스턴을 가지고 있는 네, 티키와 그리고 필리파 요 정도가 아무래도 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데미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쓰는 데가 없어요. 정말 최근에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이기 때문에 뭐 12전장쯤 가서 다시 한번 데미룬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약간 애매한 무기입니다. 네, 스턴이라고 하기에도 좀 추천드리기가 힘들고 다운이라고 하기에도 대체할 수 있는 무기들이 워낙 많아서 데미루는 거의 죽은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윈슬인데요. 윈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어 무기. 네, 정말 그냥 에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에어 무기들은 조금 남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윈드 슬레이어는 그냥 에어밖에 없어요. 네, 공중 콤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네, 그리고 난이도가 제일 낮다는 면에서 초보분들이 키우기 좋은 에어 무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관은 여러 에어 부관 중에서 네, 파두와 그리고 네, 슬레인, 아직 슬레인은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네, 기간틱 그리고 레이디 그레이, 파두, 슬레인 어떤 부관과 써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무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찐 에어 무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락입니다. 스카이락은 키우시라고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무기입니다. 사실 있으면 굉장히 재밌고, 네, 그리고 무기도 멋있고 무기를 사용할 때 쓰는 부관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일단 추천 부관들을 보여드리면, 자, 스카이락과 사용할 수 있는 부관, 출혈 부관은 2명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로윈과 그리고 이렇게 레이븐, 네, 2명이 있는데, 일단 스카이락은 과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키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무기입니다. 일단 출혈 무기 중에서 제작이 가능한 덕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네, 안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좀 여유가 되시거나 과금을 하셔서 봉인된 초월석이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덕크만으로도 네, 출혈에 대한 모든 클래스들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잉과 레이브는 더블 크레센트와 함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혈 부관이지만 스카이락은 나중에 정말 키울 게 없을 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브레이커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가 있고 스톤 브레이커가 있는데 굉장히 네,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굉장히 다른 무기예요. 하나는 얼려버리고 네, 하나는 이렇게 석화를 거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추천 부관을 보여드리면, 자,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두나를 걸고 그리고 두나 상태가 됐을 때 앱솔루트 제로를 통해서 네, 얼려버리는 네, 그런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레이디 그레이와 이렇게 네, 토냐는 빈결에 굉장히 네, 좀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무관이에요. 다른 무기와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빈결 특화 무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스 브레이커 한정으로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커가 아닌 스톤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석화를 거는 네, 그런 무기죠. 그런데 지금 루신다 말고는 석화를 걸 수 있는 부관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 부관이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신다 이후에 석화를 걸 수 있는 부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관들과 활용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아르케를 사용해서 빠르게 돗게이지를 채운다거나 아이나를 이용해서 돗게이지를 빠르게 쌓는다거나 그런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나르는 석화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냥 돗게이지를 쌓는 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루신다가 확정이고요. 한 명은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설 낫. 그러니까 낫이에요. 낫인데 이 낫부터는 조금 굉장히 특이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운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관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운 무기로만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투맨 라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번개와 다운을 가지고 있는 아케인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때에는 이렇게 니키를 데려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로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윈도 다운 부관으로 활용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 내가 어떤 부관을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낫은 무조건 한 명은 데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니키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운 무기와 관련돼서는 거의 최강의 부관이다. 1티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번개 게이지를 쌓기 위해서 솔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반복해서 계속 제가 활용하기 좋은 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관들은 키워도 아깝지 않은 부관이니까요. 좀 빠르게 키워두시면 후반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 전낫과 가끔 사용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무조건 니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솔라도 가끔 사용한다. 전낫과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팽입니다. 자, 에어 무기인데 다른 에어 무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속성을 많이 활용을 하는 에어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이번에 나온 그 슬레인 에어 부관 중에 신규 부관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무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팽 같은 경우는 플레임 드래곤 팽이 있고 프리징 드래곤 팽이 있기 때문에 프리징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디 그레이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플레임 팽은 이렇게 슬레인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파두를 추천드리고요. 역시 팽 같은 경우에도 더 속성을 또 활용해야 되는 판이 있고 아니면 깡 에어로 해야 되는 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게임을 좀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도감에 나오는 무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사실 설명을 하자면 진짜 한 가지 무기를 가지고 30분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조합 그리고 어느 판에서는 누가 더 좋은가 이런 효율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이 게임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이해 그런 것과 관련돼서 게임이 굉장히 더 메리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연구를 하고 파악을 하면 훨씬 더 게임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플이었습니다.